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강릉 지역 확진자 3명이 2차례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첫날 대부분 약국에서 줄서기 등 혼란은 없었지만 판매 반나절 만에 물량이 동났습니다. 강릉 지역에서 신천지업소 명단이라는 대문서가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해당 업소 업주들이 신천지와 관련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태백 미래학교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강릉에서 발생한 3명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삼척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던 강릉 2번, 3번, 5번 확진자가 2회 이상 음성 결과가 나와 오늘 오후에 퇴원했습니다. 2번 환자는 중국인 유학생이고 3번 환자는 강릉 아산병원 의료인, 5번 환자는 신천지 교육생입니다. 이로써 도내 퇴원자는 앞서 퇴원한 삼척 1명, 속초 2명에 이어 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도내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모두 28명으로 원주 16명, 강릉 6명, 춘천과 속초 각 2명, 태백과 삼척 각 1명입니다. 강릉 1명은 서울 거주자이고 태백 1명은 사후 확진자입니다. 오늘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일단 혼잡은 줄었지만 일주일에 마스크 2장만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을 맞아 약국에는 마스크를 사려는 손님들이 속속 찾아옵니다. 오늘은 월요일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아드님은 지금 보니까 11년 댕이셔서 오늘이 가능하고요. 약국이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마스크를 산 사람은 이번 주에 추가로 다른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없습니다. 마스크 구매 요일을 제한하면서 기존에 일괄적으로 배분하던 때보다는 혼잡이 다소 줄었습니다. 따로 이렇게 생년 확인하고 사시니까 좀 어떠신지 좀 편리하시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무래도 있겠죠. 하지만 일주일에 마스크 2장만 살 수 있어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마스크가 참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마스크를 구입해야 하는지 그거는 정말로 불만이에요. 약국마다 오전에 공적 마스크 구비 물량이 모두 판매되는 바람에 뒤늦게 구매에 나선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기존에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던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누구나 하루에 마스크 한 매를 살 수 있습니다. 한편 마스크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릉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제작해 오늘부터 이틀간 무료로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요즘 강릉에서는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업소 명단이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며 경찰에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고소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지역 상인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주부터 SNS와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퍼지고 있는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상점 명단에 언급된 상점 업주들입니다. 나무 모양으로 꾸며진 명단에는 동별로 상점 이름이 정리돼 있는데 해당 업주들은 자신들은 신천지와 관련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인분들에게 신뢰도를 잃었고 또 영업적인 손실도 엄청 큽니다. 이번 기회에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엄벌에 처하기를 원합니다. 상인들은 이미 지난 7일 대책을 논의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안을 엄중하다고 판단한 강릉시도 강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을 하고 우리 지역 상인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또 더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역 상인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받아들여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는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지만 단순 전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단순 유포자들을 통해서
최초 유포자까지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늦어져도 한두 달 안에 유포자를 찾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이 신천지와 관련한 괴소문까지 돌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춘천 등 도내 선거구가 갈갈이 찢어졌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며 총선 경쟁은 막이 올랐습니다. 도내 선거구 경쟁 구도도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 피해지로 분석되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춘천 지역 19개 면과 동이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영, 육동환 예비후보가 이곳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준비와 역량을 쏟아부어 갑 지역구에서 꽃을 피우겠습니다. 아름다운 경선, 또 결과적으로 시민들께서 받아들이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도록.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진태 의원의 갑 지역 출마가 유력합니다. 이 선거구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도 갑 지역 출마가 유력합니다. 분할된 춘천 6개 읍면동 지역과 철원, 화천, 양구가 합쳐진 을 선거구에는 민주당 전성, 정만호 예비후보 간 경선이 예상되고 통합당에서는 조금 전 한기호 후보가 우선 추천됐습니다. 홍천, 횡성과 영월, 평창이 합쳐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원경환 후보가 전략 공천됐고 통합당에서는 박선규, 유상범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박상진, 이동기, 최상용 예비후보 간 승자가 통합당 이양수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원주 갑 선거구는 박우순, 이광재 후보 간 경선이 확정돼 경선 승자가 통합당 박정하 후보와 본선 경쟁을 벌입니다. 원주 을 선거구는 통합당 김대현, 이강우 후보 중 경선 승리자가 민주당 송기현 의원과 맞붙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는 선거구 변경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김동완, 김명기 후보 간 재경선이 펼쳐지고 통합당에서는 이철규, 김현식, 류성호, 한상열 후보 간 경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서 탈락한 조일현 전 의원이 탈당 후 출마 의사를 밝혔고 원주 갑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권성중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등 공천 잡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강릉 선거구에 이미 4명의 예비후보가 있음에도 추가 공모를 실시해 전략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8곳 선거구 경선 윤곽은 대략 드러났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총선 본선 윤곽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갈갈이 찢긴 선거구에 대한 평가를 도민들이 어떤 표심으로 드러낼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태백 미래학교는 교사가 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밝혀져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공립학교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공립으로 전환된 직후에도 교사의 장애 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태백 미래학교는 지난해 3월 공립으로 전환됐습니다. 교사의 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다수의 폭행 사건과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해 태백 미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된 직후에 교사의 장애 학생에 대한 폭행,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남자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 신고됐고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다른 여자 교사의 폭행 사건도 밝혀졌습니다. 두 교사 모두 공립 전환 이전부터 1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학생의 머리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교구로 때리는 등 여러 폭행이 증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애를 헬멧을 씌운 상태로 폭행을 해서 코피가 났대요. 같은 학급의 학생이 다른 교사분에게 이제 제보를 했는데 문제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심리 치료 등은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년 전 일이긴 했지만 저희가 같이 인지한 부분을 공유하기가 좀 쉽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직접 컨트롤하면서 수사를 하니까 남자 교사는 8월 말 직위 해제되고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반면 여자 교사는 정상적으로 계속 출근했고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지만 징계 없이 정선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교육청은 여자 교사의 사건이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일로 아동학대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선생님 징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2012년에서 2014년도까지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이 경과하면 징계할 근거가 약해서요. 하지만 같은 학교에서 학생 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교사가 파면된 적이 있어 500만 원의 더 큰 처벌에도 징계할 수 없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한 교사분이 폭행이 밝혀져서 벌금을 300만 원을 받고 그분은 파면이 됐어요. 그분이 5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정상적인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한편 남자 교사는 검찰이 징역 1년을 요구한 가운데 오는 12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고 여자 교사는 옮겨간 곳에서도 장애 학생 순회 교육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릉페이의 캐시백 할인 적용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지역업소 이용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연장했던 강릉페이 캐시백 10% 지급 기간을 7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 오늘부터 동해와 삼척 지역에서 처음으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별도의 호흡기 질환 관련 전용 진료구역을 설치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로써 영동 지역은 속초 보광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고려병원 등 4곳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이틀간 코로나19로 훈련이 중지된 학교 운동부 운영 상황을 점검합니다. 도교육청은 3월 22일까지 학교 운동부의 전지 훈련과 학교 자체 훈련 등을 전면 중지했지만 일부 학교에서 훈련 참가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학교 운동부 훈련, 운동부 지도자 근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정선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열 화상 감지기 등 방역물품 구입과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제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인 아리랑 상품권 20억 원을 긴급 발행하고 할인율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군 일함대가 동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물품 구매 지역 제한 금액을 기존보다 2.5배 올렸습니다. 해군 일함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물품 구매의 지역 제한 기준 금액을 기존 2,2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지난해 동해 관내업체의 계약 규모는 15억 원이었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올해는 계약 체결 금액이 약 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원랜드가 태백 노인 요양복지시설 건립에 21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2023년까지 모두 219억 4천여만 원을 들여 8,170제곱미터 규모의 노인 요양복지시설을 태백시에 건립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노인 요양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원과 맞춤 운동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